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가 8주차까지는 이제 어떤 과정을 했었냐면 C 코딩 이제 리뷰를 좀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리눅스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제 쉘 사용법, 그다음에 이제 빔 사용법 등을 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리눅스에서 우리가 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나눠보았고, 그리고 이제 코딩하는 방법도 우리가 GCC를 이용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C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다뤄봤었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딩을 할 때 버전 관리를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Git 이제 우리 프로그램 유틸리티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Git에서 제공하는 명령어들은 무엇이 있고 어떤 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보았었습니다. 이제 중간고사 이전에는 이런 과정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었고, 이제 중간고사 이후 과정에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요소들을 가지고 실제로 팀원 간의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깃허브라는 그 우리가 이제 사이트를 이용해서 소스를 이제 함께 공유하고, 그리고 이제 버전 관리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더 팀을 짜서 좀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리눅스 서버는 이미 이제 피스 서버 세팅된 거를 우리가 접속해서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로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제 직접 우리가 서버 시스템을 한번 셋업해 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돌아가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접속해서 썼던 뭐 SSH 데몬 같은 것도 한번 만들어 보고요. 그리고 이제 웹 서비스나 아니면은 이제 실제로 시스템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과정, 그래서 이제 시스템 관리자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좀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리눅스도 설치를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APM이라고 해서 웹 서비스를 하는 이제 오픈 소스 패키지, 그것도 한번 인스톨해서 웹 서비스를 한번 셋업을 해볼 계획입니다. 후반기에는 우리가 이제 서버를 다루고 그다음에 협업을 하는 그런 과정에 이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팀 단위로 협업을 해보는데, 이제 Git을 이용해서 버전 관리를 해볼 거고, 그리고 소스는 GitHub를 이용해서 공유를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이제 이론이 많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팀 단위로 연습해야 될 게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오늘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지금까지 이제 Git을 사용했는데 Git을 이용해서 협업하는 방법을 이제 공부를 할 예정인데, 이제 그 중에서 GitHub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는 GitHub에 풀을 하거나 푸시하거나 그다음에 이제 클론하는 거, 그 정도로만 이제 우리가 사용을 했었는데, 실제로 GitHub는 굉장히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GitHub에 대해서 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GitHub는 분산 버전 관리 툴인 Git 리포지토리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웹 호스팅 서비스입니다. 즉, 우리가 GitHub를 이용하려면 반드시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리고 이제 GitHub란 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소스를 볼 수도 있고 공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여러 가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GitHub가 핫한 이유는 뭐냐면은, 이제 인기 있는 소스 코드 호스팅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소셜 코딩 플랫폼으로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오픈 소스로 진행되는 소프트웨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GitHub가 이제 점점 인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GitHub는 이제 퍼블릭 리포지토리와 그다음에 프라이빗, 그러니까 즉 이제 원래 GitHub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에는 이제 공개하는 리포지토리에 한해서 무료로 이제 제공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프라이빗, 나 혼자만 혹은 우리 팀만 보기 위한 그런 이제 저장소를 만들 때에는 이제 비용을 내서 하게끔 이제 그렇게 정책을 만들었었는데, 이제 최근 몇 년 새에 프라이빗 리포지토리도 지금 모두 무료로 풀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이제 풀렸고요. 그리고 저게 이제 풀리면서 제약 조건이 뭐가 생겼냐면은, 이제 프라이빗 리포지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콜라보레이터가 한 3명 정도까지만 쓸 수 있게끔 제약 사항을 놨었죠. 근데 지금 이제 오늘 GitHub 들어가 보니까는 이제 프라이빗 리포지토리에 지금 제한이 걸려 있던 콜라보레이터 같은 경우도 지금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거의 무료라고 보면 됩니다. 물론 돈을 내고 하는 인제 계정도 있긴 한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인제 학생 때 연습할 때에는 여러분들이 인제 대부분의 기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GitHub를 좀 많이 사용해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제 여기 보시면은 다양한 오픈 소스 프로젝트 소스를 제공한다. 즉 퍼블릭으로 많이 오픈해서 오픈 소스로 지금 이제 세계 각지에 있는 개발자들이 같이 협업해서 프로젝트를 운영하기 때문에 이제 소스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는 이제 소스를 검색을 할 때 구글링을 해서 검색하기보다는 GitHub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원하는 키워드를 이용해 가지고 소스를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고 다운받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가장 GitHub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협업 기능이 지원이 되기 때문이죠. 2018년도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GitHub를 인제 인수하면서 그 이후부터 인제 프라이빗 리포지토리도 인제 어느 정도 무료로 지금 제공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지금은 좀 더 많이 무료로 인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인제 이렇게 Git을 이용해서 인제 웹 호스팅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가 GitHub 외에도 GitLab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bitbucket이라는 그런 사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 한번 이 두 사이트도 한번 구경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제 이 세 개 사이트가 동일한 기능은 아니고요. 약간씩 인제 서로 장점,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 개가 어떤지 한번 비교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GitHub의 특징을 한번 알아보면은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은 원격 Git 저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즉 원격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쵸? 누구나 볼 수 있게 이제 오픈된 저장소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물론 프라이빗으로 제공하게 되면은 이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은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제 대부분의 인제 유명한 그 오픈 소스 프로젝트는 인제 퍼블릭으로 다 오픈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오거니제이션이라는 것을 생성해서 팀 단위로 그 안에 저장소를 만들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제 우리가 GitHub에 있는 저장소를 이용해서 본인의 블로그 페이지 같은 웹사이트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정적 웹사이트 호스팅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인제 정적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이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 리스트가 이제 새로 올린 글 순서대로 인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자동으로. 근데 이제 정적은 뭐냐면은 우리가 메모를 해 놓으면은 메모가 자동으로 변하진 않잖아요. 우리가 변경을 해 주어야만 변경되는 것을 정적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어 웹에 어떤 그 데이터라든지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뭐 매뉴얼이라든지 이런 거를 만들고 싶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직접 작성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웹사이트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디자인부터 콘텐츠까지 다 만들게 되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수의 무료 그 디자인 테마를 많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들어가 보니까는 6천 몇 개 정도가 지금 제공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GitHub 페이지 만드는 것을 한번 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좀 자세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기스트라는 게 있어요, 기스트. 기스트는 뭐냐면 자주 사용되는 코드, 일부 코드를 이제 공유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트가 어떻게 있냐면 gist.github.com이라는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여기에 굉장히 많은 그 코드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한번 사이트를 보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gist.github.com을 들어가 보면은 이런 이제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인제 gist 해 가지고 이제 소스 코드들이 인제 쭉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인제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이제 계산기를 짜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calculator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 보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나와 있죠. 그중에서 '나는 뭐 자바로 인제 개발한 걸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은 자바로 만든 캘큘레이터 이제 소스들을 이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인제 클릭을 해 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바로 만든 이제 소스들을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면 이 소스를 가져다가 인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인제 관리하는 것이 인제 기스트라는 사이트입니다. GitHub 데스크탑은
윈도우스나 맥 OS에서 사용하는 GitHub 전용 어플리케이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받아서 GitHub처럼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GitHub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처럼 이제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GitHub 모바일이라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앱도 나왔고 iOS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GitHub 좀 자주 사용할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앱으로 설치해 놓으면 알람도 뜨고 그러니까 한번 이것도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다음에 이제 기스타 랭킹이라는 이제 사이트가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리포지토리 중에서 이제 별을 많이 받은 우선순위가 높은 그런 이제 사이트를 랭킹을 매겨 놓은 사이트입니다. 여기도 한번 들어가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죠. 기스타 랭킹닷컴을 한번 들어가 보면은 유저 네임으로 찾을 수가 있게 돼 있네요. 그다음에 유저 중에서 이제 랭킹 1인 사람이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겠죠. 그래서 한번 이제 새 탭에서 한번 클릭을 해 보면은 어떤 사람인지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그 GitHub 계정을 한번 가 보면은 이 사람이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잔디 심기라는 건데 얼마나 GitHub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1년간 그 기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취업할 때 이 정보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구나, 어떤 식의 활동을 하는구나, 그것을 또 파악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본인의 경력이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사람은 이제 커밋을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기록이 되어 있네요. 70%가. 코드 리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이제 이런 그 잔디 심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 보면은 이제 뭐 조직도 있네요. 그래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별을 많이 받았고요. 그 다음에 리포지토리도 이제 제일 유명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이런 리포지토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좋아하고 있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구경해 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이제 GitHub의 리포지토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렇게 화면만 나와 있는데 좀 직접 그 GitHub 사이트를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저번 시간에 GitHub 계정을 이제 하나씩 만들었을 거고요. 일단은 이제 로그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리포지토리를 새로 만들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제 new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리포지토리를 새로 만들게 되죠. 여러분들이 여기 이제 클릭을 한번 해보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GitHub에 와서 작업하는 내용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저는 이제 별로 작업을 많이 하지 않아서 이렇게 중간에 비어 있고 이제 작년에 그 OSS 수업 때문에 좀 사용했던 것들이 있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하는 작업들이 이제 여러분들 얼마나 작업을 해왔는지에 대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리포지토리가 지금 40개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럼 이제 리포지토리를 한번 새로 만들어 보면 여러분들이 new라는 거를 이용해서 이제 만들게 되죠. 그래서 리포지토리 이름을 이제 써서 만들게 되고 2020 OSS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리포지토리가 어떤 용도로 쓰는지 설명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여기 보는 것처럼 퍼블릭과 프라이빗이 있는데 퍼블릭은 이제 누구한테나 공개하는 그런 리포지토리로 쓰겠다 이런 뜻이고 그리고 이제 프라이빗 같은 경우는 공개하지 않겠다라는 뜻이죠. 이게 이제 작년까지는 프라이빗으로 만든 것을 무료로 이제 계정을 만든 경우에 3명까지 이제 콜라보레이터를 쓸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누구나 여러 명의 팀이 이용할 수도 있게끔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개해서 만들 때에는 퍼블릭으로 체크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니셜라이즈에 해서 이제 리드미, 이게 뭐냐면은 이 리포지토리에다 리드미 파일을 넣을 거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체크해주면은 리드미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웠던 .gitignore 라는 그 파일을 그냥 이거 만들 때 추가해서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들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C 언어 뭐 C 이렇게 해서 C 언어 해주면은 C 언어 관련된 뭐 안드로이드 이러면 이제 앱 관련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 주게 되고
없으면 이제 비어인 채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라이센스도 이제 추가할 건지 뭐 이제 추가 필요하면 추가하시면 되고 안 하면 그냥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크리에이트 리포지토리 하면은 이제 저장소가 원격 저장소가 하나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리드미 파일을 만들면 기본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깃허브 자체도 깃과 동일하게 버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정하고 싶으면 여기에서 이 연필 표시 나 있는 이 부분 클릭을 하시면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OSS 랩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이제 뭐 안녕하세요 이런 거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이게 이제 여기 보면은 이상한 이제 문자가 있어요. 이게 이제 MD라는 게 이제 마크다운의 이제 확장자이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마크다운이라는 이제 마크를 통해서 뭔가 글씨의 크기를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뭐 글머리표를 붙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해주면 이제 글씨가 진하게 바뀌죠.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 정도 우리가 한번 달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문서가 변경이 되면 반드시 커밋 메시지를 남겨주게끔 되어 있고요. 남기지 않으면 디폴트 커밋 메시지가 이렇게 들어가고 실제 문서는 수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저장소를 만들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기스타 랭킹이라는 데 보면은 이제 별을 많이 받는 우선순위대로 이제 랭킹을 매겨서 나오는데 그 별이 뭐냐면 여기 이제 스타라고 하는 부분 이렇게 해주면 이제 별이 이제 하나씩 증가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와치는 뭐냐면은 이제 이걸 계속 내가 이제 보고 있겠다. 이슈가 등록이 됐을 때 알람이 오게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저장소를 내가 계속 관찰하고 있겠다. 이럴 때 이제 여러분들이 와치를 이제 등록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로우를 보면은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원래 데이터의 원본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스를 볼 때에는 저기는 이제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게 되면은 워드 같은 데 복사를 하면은 이 스타일이 그대로 매겨지지만 여러분들이 원본 소스만 복사하고 싶으면은 이 로우를 누르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복사해서 여러분이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히스토리는 뭐냐면은 이 이제 커밋 히스토리를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readme.md라는 파일이 제일 처음에 하나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업데이트 되었다라는 커밋 메시지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다시 코드를 나가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도 이제 새로 파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여기 보는 것처럼 create new 파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여기서 이제 헬로 월드 코딩을 해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것은 굉장히 불편하죠. 왜냐면 이거는 코딩 툴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이렇게까지만 하고 그리고 이제 그냥 커밋 하면은 새로운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커밋 메시지는 지금 이제 계속 알아서 차곡차곡 쌓이고 있죠. 그죠? 제가 이제 커밋 메시지를 따로 주지 않아도 이제 디폴트 커밋 메시지 제목과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브랜치는 지금 현재 마스터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브랜치를 이제 추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find or create a branch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new branch에서 우리가 했던 기능들대로 다 만들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new branch로 체크아웃 되어 있는 상태이죠. 이 클릭하면은 다시 일로 체크아웃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로드 파일즈 하면은 이제 우리가 파일 그림 같은 거를 이제 업로드해서 여기서 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클론 or 다운로드는 우리가 클론할 때 해봤었죠. 그래서 이제 이 주소를 복사해서 여러분들 로컬 PC나 아니면 PC에 여러분들 계정에서 이제 git 클론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주소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 주소에 있는 것을 가져다가 내 거에다 복제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윗줄로 한번 가보면은 이제 코드 하면은 지금 현재 이 저장소에 있는 이제 파일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issues라는 게 있습니다. issue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것을 이제 코딩을 하면서 뭔가 버그가 발견됐어요.
그 버그에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뭔가 건의하고 이게 이거 아닌가 이게 아닌가 하면서 의논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만들 때 사용하는 것이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슈를 하나 추가해서 GitHub 기능 요약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해 놓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이슈를 하나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하는 거예요. GitHub에는 저장소를 만든다. 이제 물론 쓰고 싶은 얘기 쓰면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그리고 뭐 다른 이제 사람이 와서 여기다가 또 쓸 수도 있는 거죠. 저장소를 만드는 것뿐만이 아니고 뭔가 뭐 이슈도 있다. 이슈도 생성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의논할 수 있게 하는 창구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제 클로즈 이슈 하면은 더 이상 이거 가지고 이제 의논할 필요가 없이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종료가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리오픈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리오픈하면은 다시 오픈이 돼서 이제 3번. 그래서 뭐 할까요? Git을 사용하여 버전 관리한다. 이렇게 하면은 계속 연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이슈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슈 관리를 하는 그런 이제 기능이 이슈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풀 리퀘스트는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볼 예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위키라는 거예요. 위키. 위키는 뭐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든 것들에 대해서 뭔가 자료들을 정리하거나 아니면 용어집을 만들거나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들 필요가 있을 때 위키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성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위키를 잘 만들어 놓은 예제를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런 사이트가 있는데 위키만 만들어 놨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위키를 가보면 이제 본인의 위키 이렇게 쭉 써놨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써놨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안드로이드 뭐 단축키 모음, 안드로이드 단축키 모음에서 이제 링크를 걸어놨네요. 이런 용도로도 사용하고, 굉장히 위키 사용하는 거 보면은 되게 다양한 것을 이렇게 이제 정리해 놓은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링크만 걸어 놓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렇게 해서 이제 사용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팀 단위로 이제 작업을 할 때 위키와 이슈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에 세팅즈라는 것을 보면은 현재 저장소에 관한 메뉴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제 저장소 이름도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뭐 위키도 사용할 건지 체크, 이게 디폴트 옵션이죠. 그 다음에 밑에 가보면은 저장소를 이제 여러분들이 삭제하고자 할 때에는 이제 데인저 존 가서 딜리트 디스 리포지토리 하면은 여러분들이 현재 리포지토리를 삭제할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삭제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복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조심해서 삭제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저장소에 관련된 그 세팅을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이 저장소에 대해서 변경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들어가서 작업을 좀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인사이트 한번 가보면 이제 현재 이제 어떻게 되어 있는지, 컨트리뷰터는 누가 있는지 뭐 이런 통계 자료들이 이제 나와 있네요. 트래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새로 만들어졌으니까 커밋은 뭐 어떻게 지금 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명한 사이트를 한번 찾아서 보면은 부트스트랩 유명한 그 오픈소스 지금 이제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한번 가보면 여기 지금 이제 메뉴에 있는 게 이제 별을 많이 받은, 그렇죠? 그런 사이트고요. 여기 한번 가보면 지금 현재 컨트리뷰터가 1115명이 지금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여기를 클릭해 보면은 현재 이제 컨트리뷰터 중에서 누가 제일 활발하게 작업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인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커밋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고 보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이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구경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는 것처럼 이슈가 이렇게 많이 열려 있네요. 이게 이제 각각이 다 하나가 이슈입니다. 그래서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단답으로 끝나는 이슈도 있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이렇게 8개 이제 다 댓글이 달린 것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깃허브는 많이 사용해 봐야지만 실제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할 때 직접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깃허브를 다니면서 관심 있는 프로젝트에 조그만한 기여라도 해서 여러분들이 컨트리뷰터로 활동을 한번 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접근할 때에는 코드를 이제 다 이해해서 수정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오타부터 찾아서 접근을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프로젝트를 한번 찾아보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어떤 식으로 기여를 좀 했으면 좋을 건지 그래서 이제 활발하게 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깃허브 사용법도 쉽게 익숙해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코딩 실력도 굉장히 많이 늘 것으로 봅니다. 상단에 익스플로어 한번 여러분들이 메뉴를 들어가 보시면 이제 뭐 토픽에 관한 거, 트렌딩, 컬렉션, 뭐 이벤트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토픽을 가보면은 이제 요새 이제 핫한 그런 토픽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 보고 한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안드로이드 앱에 관심이 많다. 그러면 이제 안드로이드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그럼 이제 플러터에 관련된 거, 플러터도 여기 리포지토리로 존재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제 플러터 만드는 이제 작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 날 때 한 번씩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투어를 한번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작업하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떤 언어로 만들어져 있는지 플러터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한번 살펴보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포크와 이제 풀 리퀘스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이제 메일이 왔는데 회사 기술 블로그 리포지토리를 포크 떠서 후기를 작성하시고 그리고 저한테 PR 보내주세요. 이렇게 이제 여러분한테 연락이 왔다면 여러분은 무슨 작업을 해야 될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회사의 기술 블로그 리포지토리를 여기까지가 이제 뭐예요? 리포지토리니까 저장소구나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죠. 근데 이제 이게 저장소로 있으면은 로컬로 보통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것을 포크드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깃허브에 이제 공유해 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포크 떠서 이제 깃허브에서 포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포크가 뭐냐면은 회사 기술 블로그 리포지토리 주소를 알려줄 테니 이것을 포크 떠서 포크가 뭐냐면 깃허브에서 내 깃허브로 복제하는 게 포크 뜨는 거예요. 그래서 포크를 뜨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봐서 후기를 작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한테 PR 보내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 걸로 포크를 뜬 데에서 내가 후기를 이제 작성하면 복제해 온 것의 내용이 바뀌잖아요. 그것을 PR 보내주세요가 뭐냐면 풀 리퀘스트의 약자 PR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은 원본한테 내가 지금 이거 변경했으니 반영해 주세요라고 이제 보내는 게 PR인데 그 PR을 풀 리퀘스트를 보내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풀 리퀘스트라는 이 메뉴가 있죠. 이것을 보내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깃허브를 사용해 본 사람이라면 이것을 보고 이거 뭐 하라는 거구나 그게 바로 알겠지만 깃허브를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포크와 그다음에 풀 리퀘스트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부터 한 2주간 팀을 짜서 이 이제 협업하는 포크 뜨고 그다음에 내가 소스를 수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풀 리퀘스트 보내고 그리고 풀 리퀘스트를 받은 이제 그 소유자는 그것을 갖다 내 것에 머지하고 이런 작업들을 이제 좀 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제 포크와 풀 리퀘스트 하는 작업에 대해서 설명을 이제 드릴게요.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네모가 뭐냐면은 깃허브 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A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게 B라는 사람의 다른 깃 저장소예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제 거 계정을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원본이에요, 원본. 그래서 이제 포크 떠서 해달라. 즉, 이 원본을 내 거에 포크를 뜨면은 똑같은 이름으로 복제가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2019 샵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복제가 되면서 내 거 계정에 2019 샵이라는 이름으로 복제가 똑같이 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포크된 이 저장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포크드 from에서 누구 걸로부터 포크가 된 거다라는 정보가 여기에 기술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포크는 언제 이루어지냐면 초반에 처음 딱 한 번만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복제를 하게 되는 기능이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원격 저장소에서 내 거 로컬 저장소로 복제하는 거는 클론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원격 원본 저장소에서 내 거의 원격 저장소로 복제하는 거는 우리가 포크라는 이제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것을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웹사이트, 즉 GitHub 상에서 우리가 수정하기 위해서 수정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코딩을 하게 되면은 직접 코딩을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수정해서 컴파일해 보고 저장해서 이제 테스트도 해 보고 그리고 나서 잘 되면은 그때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크 뜬 데이터를 뭘 해오냐면 제일 처음에 클론을 해오고요. 이건 이제 한 번만 이루어져요. 이것도 여기 그래서 1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얘도 한 번만 이루어져요. 처음에. 그래서 클론을 떠온 다음에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작업을 하면서 이제 소스 코드도 고치고 테스트하는 작업들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마무리가 됐다면 이것을 우리가 우리 저장소에 푸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git 푸시해서 오리진에서 마스터 해가지고 우리가 푸시를 했었죠. 푸시를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로컬에서 작업한 내용들이 어디로 업데이트가 되냐면 내 포크 떠온 저장소에 업데이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교수님 여기 원본으로 바로 푸시해도 되잖아요 라고 물어보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가 푸시를 할 때 뭘 했었죠?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었죠. 우리는 원본 원작자의 계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다 푸시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어디에만 푸시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만든 GitHub에 있는 저장소에만 푸시가 가능한 거거든요. 즉 포크도 된 것도 내 계정 밑에 저장소가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제 지금부터는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푸시를 하면은 여기가 이제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되는 거죠. 업데이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제 원래 처음에 포크 떠왔던 거랑은 버전 차이가 생기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다 완성이 됐으니까 원작자한테 내가 이런 오타를 찾아서 고쳤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을 좀 반영해 주세요 라고 이제 정보를 다시 요청하는 게 풀 리퀘스트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풀 리퀘스트를 보내게 되면은 이 원작자는 풀 리퀘스트라는 아까 그 메뉴에 풀 리퀘스트 요청 온 게 보이게 되고요. 그것을 이제 읽어보고 아 제대로 잘 고쳤구나 라고 이제 생각이 된다면은 풀 리퀘스트를 억셉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이 변경한 그 변경 사항이 원본에 머지가 되는 이런 작업이 이제 풀 리퀘스트의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서 포크 떠서 그 다음에 일로 가져오지 않고 이렇게 가져와도 되나요? 그러면 가져와도 되긴 되겠죠. 왜냐면은 클론은 원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퍼블릭 그 리포지토리라면은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뭐는 안 될까요? 푸시는 안 됩니다. 푸시를 여러분들이 하고 싶다면 어디에다 해야 돼요? 내 거에 그 GitHub 계정에다가 푸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포크 해온 데에서 저쪽으로 풀 리퀘스트를 보내줘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컨트리뷰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제가 그림으로 설명한 것을 한번 해보면은 제일 먼저 원작자에 있는 것을 포크를 떠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는 뭐냐면은 이 포크를 뜬 저장소를 우리가 로컬에서 작업을 이제 하기 위해서 클론을 하고 리모트를 설정하는 거죠. 클론을 하면 리모트는 설정할 필요는 없죠. 클론을 하고 로컬 리포지토리로 복제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때 원본은 건드리지 않고 우리가 이제 따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브랜치를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브랜치에서 여러분들이 기능을 작업을 한 다음에 add, commit, push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뭘로 푸시가 되냐면 우리가 포크한 우리의 저장소로 푸시가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 리퀘스트를 이제 생성을 하는데 누구한테? 이제 우리 포크된 리포에서 풀 리퀘스트를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 만들어서 원작자한테 보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 고쳤으니까 제 거를 반영해 주세요라고 이제 풀 리퀘스트 요청을 보내게 되면은 원작자가 코드를 리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이제 그 변경 사항을 머지할 건지 안 할 건지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고 머지를 하게 되면 이게 이제 합체하는 작업이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제 머지가 만약에 이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내가 작업한 거는 원본하고 또 다시 동기화가 돼야지 만약에 다른 변경 사항이 생길 때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다시 풀 리퀘스트를 또 보낼 수가 있겠죠. 푸시해서 풀 리퀘스트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로컬 리포지토리에 있는 것은 원본과 동기화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동기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원본의 변경 사항이 생긴 것을 항상 우리가 git 풀 해서 로컬 리포지토리에 업데이트를 해 놓고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한번 직접 웹사이트에서 한번 접속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있는 랩 자료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계정을 하나 더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른 계정으로 그래서 이제 한번 접속을 해보고 이렇게 로그인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제가 새로운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고 그리고 이제 포크들 이제 원본 주소를 이제 찾아갔어요. 그런 다음에 여기 이제 이런 그 저장소가 이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포크를 합니다. 포크. 포크를 클릭하면은 포크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포크 작업이 완료가 되면은 현재 이제 내 계정, 새로운 내 계정으로 이게 복제가 돼서 이제 들어오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름은 똑같이 되어 있는데 원본이 여기 이제 주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접속한 아이디는 제리만사 네이트라는 이제 아이디이고 그다음에 원본은 제리만사라는 곳에 이것을 이제 포크 떠서 지금 이제 계정을 만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로컬로 가서 클론 해가지고 브랜치 작업해서 수정한 다음에 푸시하고 풀 리퀘스트 하는데 우리가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그냥 여기서 한번 수정을 해볼 건데 지금 제가 자신의 학번과 이름 좋아하는 명언이란 문구 하고 싶은 말을 포함해 풀 리퀘스트 보내세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이름에 만들어졌는지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파일 이름은 자신의 학번, 파일 내용은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커밋 메시지 작성하고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파일을 하나 새로 만들면 되겠죠. 그래서 new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학번으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만들게요. 그리고 이제 자신의 이름 정해있는 멘트대로 여러분들은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create 한 다음에 이제 본인의 학번과 이름으로 하라고 그랬나요? 그래서 이제 커밋 메시지 이렇게 할까요? 그런 다음에 오케이 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 파일은 어디에 만들어졌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포크 뜬 여러분들 계정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변경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풀 리퀘스트를 이제 가서 여기에서 지금 이제 좀 변경 사항이 생겼기 때문에 new pull request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풀 리퀘스트를 신청하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이제 베이스 리포지토리는 여러분들이 포크 떠오기 전 거기고 그 다음에 헤드 리포지토리는 현재 여러분들 리포지토리이고 지금 이제 이 파일이 새로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새로 추가가 되었다는 게 이제 정보가 나와 있고 한 파일이 변경됐고 그 다음에 하나의 커밋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컨트리뷰터 한 명이 이제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create pull request 해서 이제 이렇게 요청을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create pull request를 보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요청한 상태가 지금 된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풀 리퀘스트 보낸 원본을 이제 확인을 이제 가서 볼게요, 제가. 로그아웃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원작자 그 계정으로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보면 지금 이제 2020 OSS 랩이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풀 리퀘스트가 하나가 요청이 와 있고요. 그리고 나서 제 거는 지금 이제 아직 변경이 안 돼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하나 만들어져서 여러분 이제 받는 사람이 이걸 보고 이제 머지를 할 건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이 내용을 한번 보는 거죠. 그래서 아, 이런 내용으로 만들어 놨구나. 그리고 이제 된다면 이제 리뷰 체인지 같은 것도 우리가 줄 수가 있게 돼 있고요. 커밋도 하나가 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작업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렇게 본 다음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머지를 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컨펌 머지에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머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조금 전에 다른 이제 컨트리뷰터가 이제 작업한 내용들이 이 안으로 추가가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커밋 메시지도 더 추가가 되는 것이죠. 제일 마지막에 한 이제 이 머지 메시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것은 그 제리 만사 네이트라는 사람이 보낸 풀 리퀘스트에 대한 머지가 되는 거고, 풀 리퀘스트는 이제 종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들어가 보면은 풀 리퀘스트는 이제 오픈된 게 없고, 그리고 원 클로즈드에서 이제 종료된 풀 리퀘스트 정보가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제 확인이 가능하게 되고 리버트도 가능하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 왼쪽에 보면 옥토트리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크롬에 설치한 익스텐션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이 저장소에 있는 파일들을 이렇게 탐색기 형태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정해 놓으면 고정해서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면서 보아서 여러분들이 이건 이제 설치하면 되는데, 이건 어떻게 설치하면 되냐면 여러분 구글 가서 옥토트리 이렇게 해서 이제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웹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GitHub에 접근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이 폴더가 나오게끔, 그래서 이제 현재 파일 리스트를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파일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우리가 포크 해보고 풀 리퀘스트 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았습니다.